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2021년 중국의 경제지표가 속속 발표되고 식량 수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식량 자급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18년 연속 식량이 풍작 수확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이 부인하고 있는 대량의 식량 비축이 전 세계 식량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식량 위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국의 곡물 수입량은 1억 6,453만 9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7만 3천 톤인 18.1% 증가했습니다. 이 곡물 수입에 관한 데이터는 곡물 생산량이 18년 연속 풍작을 달성했다는 공식 자료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폭로한 셈입니다. 지난 8일 열린 2022년 칭화 삼농 포럼에서 두잉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회장의 연구팀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 식량 자급률의 변화상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거의 일치해 20년간 중국 식량 자급률이 100%대에서 현재 76%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식량 자급률은 국가 식량 안보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6일 세계 식량 가격이 2021년에 28% 올라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평균을 기록한 것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립 싱크탱크 청균전경은 엄흉한 중공은 새로운 경제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의도로 숨어 악행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수단은 중공군 인사들이 내세우는 초안정전으로 무역전, 사이버전, 자원전, 언론전, 금융전, 문화전, 생태전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식량전이 핵심입니다. 청균전경은 중국이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을 실시한 후 최근 몇 년간 신생아 출생 수가 계속 감소하였으며 제7차 전국 인구조사 결과는 각계를 더욱 놀라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출생 인구 수는 끊임없이 떨어지지만 식량은 끊임없이 풍년이라는데 대량의 식량 수입이 왜 필요했을까요? 중공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난 2011년 중국의 식량 대량 수입으로 전 세계 식품 가격이 급등해 당시 30여 개국에서 소동이 벌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데일리조선 보도에 따르면 북한 평안북도 한 관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대 군인을 당국이 지정한 농촌에 집단 안착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저우시에 주둔했던 군인 200명은 제대 후 고향에 내려왔다가 지령을 받고 다시 시내 협동농장으로 파견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제대한 군인들은 당분간 파견될 장소를 찾지 못해 대기 중이며 이들도 농촌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제향 군인들 사이에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라며 특히 지난해 제대했거나 제대를 앞둔 병사들의 불만이 빠르게 퍼지면서 농촌을 탈출하려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며 아들이 정착촌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려는 부모들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방해하는 자는 당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식통은 장병들은 10대에 고향을 떠나 입대해 10년을 군에 바쳤지만 마침내 얻은 것은 또 다른 고된 노동 임무인 시골 집단 정착이라고 전했습니다. 양무진 조선연구대 교수는 김정은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 분야의 핵미사일 능력은 높아졌지만 경제적인 측면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도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직후부터 조선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 인민들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집권 기간에도 경제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 자료를 인용해 1994년부터 2011년 김정일 집권 당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86%였으나 김정은 집권기에는 0.84%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첫 해에
63억 달러, 약 7조 5천억 원이었던 북한 무역액은 지난해 8억 6천만 달러, 약 1조 260억 원으로 1970년대 초반 자료와 비슷해 5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슬로베니아의 자네즈 잔사 총리는 최근 인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과 상호 대표부 설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주봉령 중공 거타이반 대변인은 19일 최신 성명을 내고 슬로베니아 정치인들의 관련 발언은 사실을 외면하고 이목을 흐린다라며 대만은 중국이 양도할 수 없는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주 대변인은 슬로베니아 정부가 대만 관련 문제의 약속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우짱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베이징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민주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라며 중화민국 대만은 자유민주국가라는 사실은 이미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안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 현실이야말로 각국의 공통된 인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사는 시간이 갈수록 중공과 리투아니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며 중공의 경제 보복에 비판했고 대만인들은 중국과 통일하든 독립적으로 살든 자유의지로 결정을 내리면 슬로베니아는 지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슬로베니아 지도자가 중국 원칙에 도전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한 점에 주목해 우리는 이 위험한 발언에 경악하고 강력히 반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유15는 오우짱한 중화민국 대만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정례 회의에서 중국 외교부가 국제회의에서 슬로베니아 총리를 질책해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소속이라는 착각을 조성하려는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우짱한은 또한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들에게 다른 주권 국가의 중공의 괴롭힘에 공동으로 저항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공동으로 방어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만 육상위원회는 베이징 당국이 통일전선을 통해 계속해서 대만에 침투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대만 총선을 간섭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우짱한 대변인은 나는 중공이 대만과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만의 민주적 선거 제도를 존중하며 대만의 선거와 내정에 절대 간섭하지 말라고 엄숙히 경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